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년 은퇴를 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소크라티스 파파스타토플로스입니다. 그리스 최고의 센터백으로 이름을 날린 소크라티스는 도르트문트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뛰며 탄탄한 피지컬과 안정적인 수비력을 통해서 명성을 높였습니다. 2018년 에메리 감독의 부름으로 아스날 이적 후에 하락세를 겪긴 했어도 무스타피가 있었을 때 선방해줬던 선수였고, 월드컵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서 축구팬들의 뇌리 속에 기억에 남던 선수였습니다. 2010년대 대표적인 파이터형 수비수인 그는 2024년 5월 레알 베티스에서 마지막 경기를 소화하고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나이 36살이었죠. 9위는 라스 슈틴들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대회 컨페더레이션스컵 마지막 득점자인 슈틴들은 독일을 대표하는 미남 선수로 2015년 메넨글라드바흐 이적 후에 8년이나 시간을 보내면서 세컨 스트라이커로 70골을 넘게 넣으면서 구단 레전드 판넬에 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슈팅 모션 때문에 분데스리가의 로빈 반페르시로 불렸던 그는 2017년 29살의 커리어 처음으로 독일 국가대표팀에 뽑혔지만 부상으로 2018 월드컵 출전이 좌절되었습니다. 마지막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슈틴들이 3골을 터뜨려주면서 독일의 우승을 이끌었기에 독일 입장에선 큰 타격이었습니다. 2014년 5월 그는 커리어 마지막을 고향팀에서 보낸 뒤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8위는 엔도 야스히로입니다. 한국 축구가 일본에서 가장 고전했을 때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선수 중 하나, 엔토. 비록 유럽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는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국대에서 최다 출장자, J리그 최다 출장 기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J리그에서 2003년부터 2015년 한 해도 빠짐없이 리그 베스트에 들어 일본판 모드리치란 찬사가 붙기도 했죠. 따라서 일본 축구 팬들은 그의 유럽 진출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7위는 티아고 알칸타라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라마시아에서 성장해 세계의 재능이라고 불렸던 알칸타라는 1994년 월드컵에서 브라질 우승의 주역인 마지뉴의 아들이었습니다. 2008-2009 시즌 펩 감독의 지휘 아래 첫 1군에 데뷔했던 그는 뛰어난 패스와 넓은 시야로 사비 에르난데스의 후계자로 바르셀로나 중원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사비와 이니에스타가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결국 티아고는 2013년 7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펩이 뮌헨 지휘봉을 잡은 시기와 겹치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티아고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리버풀 이적 후에 그는 잦은 부상 때문에 거의 경기에 나오지 못했죠. 결정한 경기수만 124경기. 계약이 만료된 2024년 그는 새로운 팀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끝내 축구화를 벗기로 했습니다. 6위는 조엘 마티프입니다. 리버풀에서 8년을 보내며 클롭 감독의 충실한 수비수였던 마티프는 195cm의 큰 키를 바탕으로 공중전에 능했고 민첩한 스피드, 준수한 발밑 기술을 갖춰 현대 축구에 어울리는 수비수였습니다. 특히 반다이크와 뛰어난 호흡을 보이면서 부상만 없으면 리그 최고의 수비수 조합으로 평받기도 했는데 덕분에 리버풀은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챔스와 리그를 모두 제패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리버풀과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친정팀 샬케 04를 비롯해 여러 팀들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그는 조용히 은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지 않은 주급과 발목 부상 위험이 컸죠. 2024년 10월 그는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었지만 리버풀 팬들은 그의 헌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5위는 레오나르도 보누치입니다. AC 밀란으로 잠깐 팀을 옮겨 논란이 되긴 했지만 보누치는 2010년부터 유벤투스에서 13년을 뛰었습니다. 유벤투스 1기 시절 콘테 감독과 알레그리 감독의 핵심 수비수로 바르잘리, 키엘리니, 보누치의 철의 3백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브레메르, 다닐루, 가티가 버티고 있는 3백 라인에 경쟁에서 밀리고 말았고 37살 노장도 은퇴 수순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독일 트리키의 무대로 옮겨서 선수생활 연장에 꿈을 꾸기도 했지만 2023년 이미 그는 1년만 더 뛰고 다음 해인 2024년에 선수생활 마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키엘리니, 바르잘리처럼 유벤투스 전설로 남을 수 있었지만 AC 밀란 이적이 가장 큰 흠이 되었습니다. 4위는 라파엘 바란입니다. 31살의 은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스 우승 3연패의 주역이자 월드컵 우승까지 경험했던 라파엘 바란도 부상 앞에선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맨유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근육 부상으로 한 달 이상 결장하는 등 계속된 부상에 시달렸고 2024년 여름 맨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코모에서 데뷔 23분 만에 부상을 당하자 바란은 이제 여기까지가 자신의 선수 생활임을 알게 되었고 후회 없이 은퇴하기로 합니다. 11년 전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해서 사실상 왼쪽 무릎에 많이 의지했는데 이제 그 왼쪽마저 박살나자 축구화를 벗을 수밖에 없었죠. 3위는 페페입니다. 유로 2024 최고령 선수로 포르투갈의 수비를 책임졌던 페페가 2024년 8월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나이 41살, 188cm의 큰 신장에 과감한 볼 경합 능력과 거친 몸싸움으로 2007년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 동안 라모스와 철벽 수비를 보여주며 팀의 후방을 책임졌고 챔스 우승 5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거친 플레이 때문에 상대팀에게 못마땅한 선수였지만 같은 팀 동료는 든든할 수밖에 없었던 이 월드클래스 수비수는 2017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음에도 건재함을 40대까지 유지했습니다. 4번의 월드컵과 5번의 유로 대회를 거친 그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18살에 포르투갈로 이주했지만 은퇴할 때까지 뼛속까지 그는 포르투갈인으로 자부심을 가진 선수였습니다. 2위는 토니 크로스입니다. 정점에 섰을 때 은퇴했기에 더 아쉬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전설적인 선수 토니 크로스. 2014년 7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그는 이후 전성기를 달리기 시작을 했고 그 여정이 10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와 탁월한 축구지능, 강력한 슈팅 한방 등 크로스는 미드필더로서 많은 능력을 겸비한 선수였고 축구팬들은 크로스의 플레이가 너무 깔끔하고 상대를 한 수 가르치는 듯한 모습 때문에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우승 3회, 라리가 우승 4회,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 등 굵직한 커리어에 있어 핵심 선수였던 크로스. 2014년에 월드컵 우승까지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2024 유로 대회가 그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이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은퇴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망의 1위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바르셀로나 유스 시스템을 통해서 2002년 1군 무대를 처음 밟았던 이니에스타는 2018년 팀을 떠날 때까지 세계 최정상급의 활약을 유지했습니다. 라리가 우승 9회, 챔스 우승 5회 등 무수한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스페인의 무적함대 전성기를 이끌며 유로 2회와 월드컵 우승을 조국에 안겼습니다. 메시, 사비와 함께 경이로운 축구선수라 찬사를 받았던 이니에스타는 정확한 패스와 탄탄한 기본기, 넓은 시야 등을 갖춰 메시, 호날두만 아니었다면 발롱도르 수상이 아주 유력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말년 일본 무대로 가서 5년을 뛴 그는 2024년 중동에서 마지막 한 해를 마치고 40이란 나이에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